예, 지금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정권은요, 이 법을 좀 지키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때려잡을 때도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때려잡고요. 또 이 통치를 할 때도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통치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어제 국회에서 부각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종석이 자기 정치 멈춰라는 겁니다. 야당이 청와대 임종석을 직접 겨냥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서실장이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왜 야단인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니까 남북 공동 첫 유해 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비서실장이 자기 갔다 온 걸 이렇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는 꼴도 처음 봤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청와대 때렸어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는데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DMZ 시찰을 하더니 엊그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유튜버 영상이 방영되는 총극이 벌어졌다. 국민은 또 하나의 차지철 최순실을 보고 싶지 않다. 촛불을 똑똑히 기억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모처럼 손학규 대표가 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종석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확고합니다. 미국이 할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만나자 해야 되는데 비건 만나는 장면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자기 정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저열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한테 지금 자기 주자로서 견제와 공세가 집중이 되고 특히 임종석이 그냥 자기 주자로서의 욕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북 평화 사기 쇼와 관련해서 임종석이 이걸 다 하고 있다고 미국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 이걸 주도하는 임종석을 미국이 만나러 왔다라고 아까 제가 신문에 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임종석의 자기 이런 부분은 본격적으로 북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쪽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친북이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운데 임종석이 주도하는 자기 주자 이건 정말로 그쯤 되면 다들 그냥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기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이 지금 책임 총리보다도 더한 책임 비서실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반이라는 장기간을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청와대 기강이 임종석하고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사람은 검찰개혁, 사법농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에 20건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19일에는 하루 6건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내용도 아주 다양을 해서 IMF발 한국 경제 먹구름 보도에 허구라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악마는 엘리트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법농단과 관련한 글들도 올렸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올린 글도 있지만은 이런 고위직이 페이스북 활동에 이토록 집착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시시각각 드러내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치원이 원장이 잘못했으면요, 이 유치원 원장들을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유치원에서 돈을 어디서 썼고 성인용품에 가고 모텔에 결제했고 하는 것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청이 감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감사한 내용이 그게 맞는 건지 정부는 고발을 하면 되죠. 박용진이가 나서서 폭로할 게 아니라 유치원이 무슨 권력청입니까? 과거에 노회찬이 무슨 삼성 X파일 고발한 거하고 지금 박용진이 유치원 폭로한 거하고는 서로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조사하고 사립유치원이 정부에서 보조해준 이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썼고 횡령을 했다고 하면 그걸 전부 고발하고요. 고발해서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오면 그 유치원을 문을 닫고 정부가 인수하든지 하고 사법 처리를 하면서 공개할 일이지. 그걸 감사원 감사한 내용이라면서 명품을 샀니 뭐니 이런 식으로 두들겨 잡아놓고, 그래서 유치원 안 하겠다라는 사람을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동의를 거쳐서 닫아야 된다. 그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물론 그 개인의 재산에 들어간 정부의 지원금 이야기를 횡령을 하려고 하면 그건 또 별개로 따져야 될 문제지요.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치원 문제를 다 도둑놈으로 몰아버리면서 두들겨 잡는 과정을 보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에 반해서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해서 민노총을 대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서울교통공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12개 이런 병원이 의료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생의업인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바지 사무장 운영을 하면서 바지 의사를 내세워서 1352억을 빼돌렸다. 그래서 의료재단 대표 54명이 적발됐다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 요양병원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88먹은 의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로는 사무장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온갖 행태, 그러니까 병원 이름으로 고급 차를 사서 자식들이 타고 다니고 자식들한테 또 친인척들한테 병원 직원인 것처럼 근무도 안 하면서 월급 주게 하고 더 나아가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속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환자 수 부풀리고 인력 속이고 해서 돈도 빼돌리고 브로커로 환자를 모집하고 실손보험 환자만 선별해서 입원시키고 온갖 이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있었던 문제가 아닌데요. 이 정권 하에서 1년 반이 지나도록 덮어져 오다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이런 문제를 슬그머니 경찰을 시켜서 잡아서 보도를 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유치원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유치원은 피해 대상의 학부모라는 똑똑한 한국에서 제일 설치는 30, 40대 여성들이라도 있지만은 이런 요양병원의 피해자는요,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노인, 몸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방치되어 왔다는 거죠. 그럼 이 정권이 모든 정부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다 방치하다가요, 뒤늦게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폭로해서 두들겨 잡고 남은 부분에서는 유사한 비리가 벌어지는데도 덮어놓습니까? 제가 유치원 이야기할 때 요양병원은 왜 침묵하냐고요. 저는 유치원이나 요양병원에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죽을 고생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끌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신문 사진에 보면 유치원에 한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이 랜턴을 머리에 끼고 나왔잖아요. 새벽에 불도 없을 때 일어나서 마당 썰고 이 랜턴 끼고 일을 한다. 그런데 모두가 루비통은 아닌데 이렇게 도둑놈처럼 두들겨 잡지 마라. 정말 그런 분들, 이 요양병원도 정말로 훌륭하게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부분은 법과 절차에 의해서 두들겨 잡아야 되죠. 혁명 시기도 아닌데 지금 사법농단 문제에 대해서 짚는다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법과 제도와 절차에서 대통령의 주변을 감시하도록 특별감찰관이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정권은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문제를 확대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일으키면서 여기에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은 국회 동의 없이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를 갖다가 그냥 대통령 비준으로 끝내고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지금 청와대에 감찰할 일이 제가 볼 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있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청와대를 빙자한 사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사법부 길들이려고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사법농단 사건을 끌고 가고 있고 이것도 또 다른 적폐로 몰아가서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이런다는 거 세상이 아는데 여기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특별이라고 말이 붙으면 아니 검사가 잘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판사가 잘못하면 무조건 특별재판부를 임명합니까?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문제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통진당 해산이나 여러 가지 시국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서 사법부를 완벽하게 저들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진짜로 특별재판부 둬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 솔본이라는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한테 저들 선거 도와주는 경공모라는 조직을 보고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법정 정원에서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드루킹 수사 결과 발표 때도 안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도 댓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날 법원의 정인으로 놓은 양모 솔본이라는 이름 닉네임을 가진 친구는 김경수가 작년 1월 10일 그러니까 대선부터 한 넉 달 전에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와서 경공모 핵심 회원 10명과 모임을 가졌던 정황을 설명하면서 김경수가 문재인에게 경공모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자신도 보호해 주겠다 경공모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특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에 자신이 김경수로부터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의 그 말을 듣고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왜?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내가 너네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경공모에서 박수가 나왔대요. 그때는 유력 대선 후보, 뭐 거의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100%였죠.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김경수가 대선을 앞두고 이 킹크랩 시범을 보고 사용을 지시했다라는 정언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이 특검을 통해서 특검은 문재인에게 당연히 김경수가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특검의 핵심인데 뭐 노회찬이나 죽이고 쓸데없는 거나 하더니만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솔본한테 묻고 솔본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왜 특검은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수사 과정에서는 이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문제를 특검까지 갖고 간 거는 김경수가 특검에 갈 만한 중대한 인재가 아니라 이 드루킹의 경공모라는 조직이 결국은 문재인 개인을 위해서 대선 활동을 도와줬고 대선 후에는 여론 조작을 해주는데 문재인도 이 드루킹이라는 조직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오사카 영사 이야기도 나오고 갑자기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해서 집어넣고 하는 일들이 올 연초부터 벌어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문재인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건도 나중에 다시요 짚어야 돼요. 이번에 뭐 재판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분명히 형 정신병원 입원 등과 관련해서 또 이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 가지고 어제 오전 10시 2분에 포트라인을 썼는데
아마 오후 8시 25분 한 10시간 이상을 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 조사를 받고 세옹지마 사필 기정하고 나오는데 또 경찰이 또 출두하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안 나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자, 여기에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점을 뺐냐 안 뺐냐 김부선의 이야기는 뺍시다. 그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저는 뭐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저들 당적을 가진 사람을 때려잡을 때조차도 인정사정 없이 지금 두들겨 잡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이렇게 열심히 여권의 자기 유력 주자를 두들겨 잡고 있느냐. 이게 한간의 임종석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파다한 겁니다. 그러니 여권의 내부의 대권 주자도 이렇게 열심히 두들겨 잡아버려요. 그게 나쁘고 좋고 그걸 떠났어요. 집요하게 두들겨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정말로 저들끼리는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당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토한 가짜뉴스 건절 방안에 지상파 KBS, MBC, SBS를 동원하고 JTBC까지 동원해서 이 시사 프로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정부가 가짜뉴스 전파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용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KBS 저널리즘 토크쇼, MBC 뉴스 인사이트, SBS 뉴스 8, 사실은 그리고 JTBC 뉴스룸, 팩트체크 등 지상파 방송과 일부 종편 프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JTBC의 팩트체크에서 팩트체크 거꾸로 좀 하고 이 KBS1의 저널리즘 토크쇼 J인가 저보고도 나와달라는 제 안 나간다 그랬어요. 둘러리 서기 싫어서. 그런데 여기서 또 가짜 뉴스 엄청 두들겨 잡고 뉴스 브리핑도 언급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프로들을 제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거기서 떠드는 몇 사람이 또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공직기관 비서관을 갔어요. 변호사가. 그래서 이것들이 정부 앞잡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저들 구미에 맞지 않는 사람 공격하는 용어로 KBS를 쓰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입증된 겁니다. 어제 국감에서 송희경 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팩트체크를 강화하기 위해 나라 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야당 의원이 편파성을 우려했던 방송사 프로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호성 방송위원장이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취소한 허위 조작 정보 건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자료 안에 이런 TV 채널들이 활용되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민주적인 파시오 정권이 한마디로 공중파와 일부 종편을 저거 앞잡이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 코너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씹어대는 걸 갖다가 조리돌림시키다는 이것만 그렇게 해서요. 최근에 100여 건이 넘는 보수 유튜버 가짜 뉴스에 대한 보도들이 그냥 나왔겠어요? 전부 지시하고 지령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이것들을 한 번씩 패는 식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구글 코리아 사장을 불러다가 집요하게 주워 패고 있는 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제 유튜브에 당신 계정이 차단됐다라고 나왔을 때 내가 그걸 사실로 믿지 그것이 해킹을 하기 위한 스파이 메일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실에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내용 상당히 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민주국가입니까?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고 때려잡을 때도요. 합법적으로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요. 나중에 무너질 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폭로했던 내용은
아마 이 정권이 저지른 비리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느냐고요? 100% 옵니다. 저를 목을 베기 전에 내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수위를 낮춰요? 아이고 참. 먹고 살기를 포기하고 숨쉬기를 중단하지 이 문정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낮출 것 같습니까? 왜? 다 까발리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한 길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정치판에 한국당에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누구한테 붙어먹은 게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런 정권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해보랍니다. 마음대로 저를 갖다가 해보려면 해보라 그랬어요.